내 급여와 카드 사용 내역, 진료 기록 등 개인의 모든 생활 흔적이 발자국처럼 남아 디지털로 기록 저장되는 정보화 시대입니다. 이런 정보를 생산한 것은 개인이지만 오히려 금융회사가 나보다 내 정보를 더 많이 알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. 개인정보를 잘만 활용하면 맞춤형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서 신용 등급 관리부터 보다 효율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할 텐데요. 이 거대 금융회사의 막대한 정보들이 고여 있다는 점이 늘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. 정부가 대형 금융사의 정보 독과점 구조를 깨고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금융 컨설팅을 해주는 마이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앞으로 금융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보안에 대한 우려는 없는지 다각도로 살펴보겠습니다. 사실 개인정보 한다면 요즘에 저도 그렇습니다. 내 개인정보 다 빠져나갈 거 다 빠져나갔겠지 하고 그냥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어떤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다시 한번 그 주권을 되찾자라는 의미에서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. 또 새로운 산업이니만큼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이데이터 산업이라는 게 아직은 좀 생소하거든요. 네. 그래서 배경부터 이렇게 나오게 된 어떤 상황들, 현재 상황들 얼마나 또 심각한지까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? 일단 빅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이라고들 하는데요. 예. 금융 분야에서 더 그렇습니다. 이 금융 거래 내역, 예를 들어서 이 카드 결제 내역만 봐도 이 개인들이 어느 지역에서 무엇을 사는지, 또 쇼핑 목록에서 관심사와 소비 패턴을 예측할 수 있는 등 개인의 생활과 밀착된 정보들이 담기게 되는데요. 이 정보의 양은 차고 넘치는데 이 본인 정보를 개인이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. 예. 이 모든 개인은 본인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이 내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열람을 청구하고 또 원치 않는 정보의 경우 활용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데 실제 이 권리를 인지하고 행사해 본 사람의 비율은 7%에 불과하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미 금융회사나 구글은 내가 어디를 가서 뭐를 결제하고 뭘 샀는지 다 알고 이미 활용을 하고 있는데 네네. 정작 나는 모른다라는 거죠. 네, 그리고 맞습니다. 이거를 신청이나 조회조차 할 생각도 사실 저도 못했습니다. 예. 하다 보니까 어떤 개인정보의 주권을 그 사람에게 돌려주자 약간 이런 취지겠네요. 네, 주권을 개인이 갖는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. 마이데이터는 본인과 관련된 정보를 금융회사가 아닌 개인이 적극적으로 관리,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신용과 자산 관리까지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말하는 건데요. 이 개인이 본인 신용 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넘겨줄 것을 금융회사들한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. 이 과정에서 금융사들은 일정의 수수료를 받게 되고요. 예. 이 마이데이터 산업은 결국 개인의 효율적인 정보 관리와 활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산업을 의미합니다. 이 많이 아시는 토스, 뱅크샐러드처럼 이 맞춤형 금융 상품을 제공하고 이 컨설팅을 해주는 일종의 금융 비서 앱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습니다. 이 해외에서는 골드만삭스와 미국 핀테크 업체 민트가 이 제휴를 통해서 기존보다 데이터의 양과 질이 개선된 바와 같이 보다 나은 금융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관계자 말 들어보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 고객이 현재 10% 정도의 좀 높은 금리의 대출 상품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다양한 대출 상품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사람이 실제로 더 낮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다면은 이걸로 이제 갈아탈 수 있다 이런 정보들을 알려줄 수 있고요. 그런데 앞에서 이제 소개를 해줬던 그런 앱이나 혹은 서비스들, 핀테크 업체에서도 이전에 있었는데 사실 영원한 숙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보안이 항상 좀 걸림돌이었잖아요. 네. 지금 좀 발전된 게 있습니까? 일단 기존 핀테크 업체들의 방식부터 좀 알려드리겠습니다. 예. 일부 핀테크 업체들의 경우 이 고객의 공인인증서 패스워드를 갖고 계좌에 대리 접속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. 이 스크래핑 방식이라고 하는데요. 이 스크린에 나타나는 데이터 중에서 필요한 정보만 추출하는 겁니다.
이 방식은 핀테크 업체가 고객 인증 정보를 저장하고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위험에 노출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. 예를 들어 호주에서도 이 한 회계법인의 스크래핑 소프트웨어가 해킹을 당해서 고객과 직원 1,6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데요. 이 핀테크 업체가 필요 이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고 또 정보 유출이 됐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맹점도 부각됐습니다. 예. 네, 이런 우려 때문에 이 핀테크 업체들이 제공하는 신용 등급 관리나 통합 조회 서비스가 있었음에도 대중화가 부족했습니다.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바뀔 건지에 대한 궁금증도 생깁니다. 아무래도 보안이 필수적으로 강화가 돼야 이런 서비스도 대중화될 수 있을 건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? 네, 일단 정부는 이 정보 수집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. 이 대리 접속해서 정보를 추출하는 스크래핑 방식 대신에 금융회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직접 정보를 전달하는 이른바 표준 API 방식이 적용되는 겁니다.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. 금융회사는 별도로 구축한 전산 처리 방식 API를 통해서 핀테크 업체에게 병렬식으로 인증 정보를 암호화한 상태에서 넘기게 됩니다. 이 보안을 강화하고 사후 구제 수단도 마련했습니다. 이 만약에 해킹이 발생하면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폐기되고 이런 보안 기술을 적용이 됐고요. 그리고 사후 배상 책임을 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습니다. 이 금융보안원이 이 자율규제기구 역할을 맡아서 이 정보보호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관련자 말 들어보겠습니다. 신용정보관리업 도입이라든지 또 빅데이터 활용 여러 가지 과제에 있어서 금융회사의 정보보호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신용정보 그 활용 동의제라든지 금융회사의 정보보호 실태 평가제라든지 이런 제도를 지금 도입할 예정으로 있고. 그러니까 뭐 현재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규제에 대한 혁신을 만들어 가면서도 또 여기에 대한 보안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현재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. 뭐 이와 더불어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할 때 뭐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를 또 활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.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또 개방이 되는 건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. 네, 일단 클라우드 서비스가 무엇인지 많이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. 이 인터넷상에 자료를 저장해두고 이 사용자가 필요할 때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지 않고도 인터넷에 접속해서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. 이 지금까지는 전자금융감독 개정 제14조 2항에 따라 이 단 한 건의 개인 신용정보, 고유 식별 정보만 있어도 클라우드 이용이 제한됐습니다. 예. 내년 1월부터는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 같은 중요 정보도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인데요. 이 클라우드 활성화 대책은 기존 금융회사들도 크게 반기고 있는 부분입니다. 그동안 빅데이터 센터 등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솔루션을 이 자체에 구축해 왔기 때문에 이 비용도 부담이었고 이 공급과 용량 측면에서 늘 한계가 있었습니다. 이 앞으로는 클라우드 상에 이 중요 시스템이나 거래 정보를 올려서 이 분석할 수도 있고 AI 개발용으로도 쓸 수가 있어서 이 서비스 혜택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 이 거래량이 급증해서 툭하면 서버가 다운되거나 일부 뱅킹 서비스를 이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무슨 뭐 새벽 시간에 몇 시간 동안 이용이 제한됐던 이런 예. 불편함도 사라질 전망입니다. 이 관계자 말 들어보겠습니다. 저희가 거래량이 일정치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월말이나 혹은 연말에 많은 거래량이 몰리는데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서 저희가 오버 캐파시티를 늘 유지하게 되는 거죠. 근데 이제 클라우드를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쓰게 되면은 그렇게 아이들한 캐파시티 이런 것들을 많이 줄일 수 있어서 전체적인 시스템의 운영의 코스트도 떨어지고 그것이 결국은 소비자들한테는 금융 소비자한테는 가격 인하라는 효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역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어떤 개방 정책들도 들려오고 있는데 여전히 저는 또 질문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보안 강화와 관련해서입니다. 클라우드 사용해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 아이디가 해킹당하면 그거 클라우드 안에 있는 거 다 해킹당했다고 보면 되는 거고 네. 혹은 그 기업의 서버가 해킹을 당해도 전체 회원들의 회원 정보나 개인 정보가 다 뚫렸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. 예.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이 분명히 있겠죠?
네, 금융당국은 일단 규제 일변도 정책을 펴오다가 이 시장 수요가 시급한 점을 고려해서 일단은 규제 빗장을 풀기로 했습니다. 다만 민감한 개인정보가 해외에 유출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우선 KT 등 국내 소재 클라우드에 한해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. 이 서버가 해외에 있으면 사고가 나도 조사나 대응하기가 어렵고 이 금융당국의 감독과 검사도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는 이유에서인데요. 이 한국에서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싶다면 글로벌 업체들은 한국의 클라우드 서버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합니다. 예. 이 한국 시장 수요를 감안해서 글로벌 업체들도 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. 이 아마존이 한국의 서버를 구축했고 구글도 내년에 한국의 서버 구축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마이데이터나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. 보안 그리고 개방 이렇게 두 마리 토끼는 정부가 이번엔 꼭 좀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. 김희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